제76화 낙양으로 귀환하다 1. 마교 교주를 찾는 일에 나서겠다는 탕명의 말에 양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마교 교주에 따라고 같이 왔다는 거야? 네. 영영을 도와서 양 좌사를 몰아내면 앞으로 저희에게 큰 힘이 돼줄 겁니다. 그렇긴 한데 교주에 따르면 마교의 이인자야. 정파 쪽에서 알기라도 하면 너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양 좌사가 오래 못 가지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걸어야 크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 암튼 비급 찾은 거 축하해. 양영. 그래서 말인데요. 이참에 소림방을 낙양으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요? 낙양으로? 네. 낙양이 무림의 중심에 있으니 강 문파로 가기도 편하고 이제 석가방도 없어졌으니 양영을 위협할 만한 놈들도 없잖습니까? 그렇긴 하지. 양도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탕명이 희죽 웃었다. 녹주가 마음에 걸리십니까? 무슨 소리야? 장안을 떠나려는 양영을 잡는 게 녹주 말고는 없잖아요? 뭐 때문에 녹주와 거리를 두려 하시나요? 탕명은 양도가 녹주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거리를 두긴 누가? 난 다만 녹주가 잘 살기를 바랄 뿐이야. 그럼 낙양으로 가는 거죠? 그래. 듣고 보니 낙양으로 가는 게 좋겠어. 낙양을 활보하며 살던 양도도 옛 생활이 그립던 참이었다. 그럼 저는 낙양에 갔다가 북경으로 가야 하니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양영은 천천히 삼걸과 함께 낙양으로 오세요. 소림방의 본거지는 당소소에게 준비해달라 하겠습니다. 낙양성 안에다 소림방을 만들려고? 네. 저는 산속보다는 번화한 성안이 좋아요. 숭산에 소림파의 기원이 있지만 탕명은 새로운 소림파를 낙양 한복판에 세울 계획인 것이다. 그리고 낙양에 가면 안락공 유효의 행적을 감시해주세요. 안락공은 왜? 그저 평소에 어디를 주로 다니는지 정도만 알아봐 주세요. 자세한 것은 북경 다녀와서 알려드릴게요. 알았어. 낙양으로 떠나기로 결정하니 양도의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해졌다. 한편 영영은 탕명과 약속한 대로 물어물어 쌍주주단을 찾아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녹주가 손님인 줄 알고 영영을 맞이하자 눈치 빠른 옥주가 얼른 영영에게 달려왔다. 영영 언니시죠? 전 옥주라고 해요. 탕명 오라버니가 언니가 올 거라고 했어요. 옥주가 자신을 바로 알아보자 영영의 푸른 눈이 커졌다. 내가 영영인지 어찌 아셨나요? 호호, 제가 한눈에 알아봤죠? 언니가 우주처럼 깊고 고요한 푸른 눈을 가졌다고 오라버니가 말했거든요. 으이구, 탕명, 또 우주 타령이군. 부침성 있고 얼굴도 예쁜 옥주가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니 영영도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옥주 뒤에 서 있던 녹주가 영영에게 살포시 다가와 인사했다. 반가워요. 나는 옥주 언니 녹주라고 해요. 이런, 영영이 보니 녹주의 자태는 장안에서도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탕명 이것이 장안에 이미 마음에 든 여인이 있었던 거야? 그래놓고 푸른 눈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거야? 녹주의 미모에 살짝 기가 죽은 영영이 입을 삐죽거리며 인사했다. 난 영영이라고 해요. 녹주를 바라보는 영영의 눈빛에 경계심이 가득해 보이자 눈치 빠른 옥주가 선수를 쳤다. 우리 언니 이쁘죠? 글쎄, 이렇게 이쁜 우리 언니가 나이 많은 아저씨를 좋아하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죠? 옥주, 너 초면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녹주가 핀잔을 줬지만 옥주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역시 옥주의 예상대로 영영의 눈이 반짝였다. 나이 많은 아저씨라고? 영영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옥주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옥주의 의도를 알아챈 영영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뭐, 사랑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영영이 활기를 되찾자 옥주가 영영의 손을 잡고 끌었다. 영영 언니, 비단 골라보세요. 탕명 오라버니가 언니 이쁜 옷 지어주라고 하셨어요. 탕명이 그랬어요? 네, 어제 와서 신신당부하고 갔어요. 아, 그래서 탕명이 나보고 비단 가게로 오라고 했구나. 영영은 탕명이 자신을 생각해서 세심하게 안배해 놓은 것을 알고 한껏 기분이 좋아졌다. 그럼 골라볼까? 비단 가게에서 고운 비단을 고르는 일을 싫어할 여인이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사근사근한 옥주와 아름다운 녹주와 함께 있으니 세상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옥주가 여러 빛깔의 비단을 펼쳐 보이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영영은 모처럼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사실 신장은 황량한 지역이다. 높고 험준한 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영영은 또래 여자친구 하나 없이 컸다. 그런데 옥주와 녹주가 자신을 친한 언니와 친구처럼 대해주니 어느새 영영은 옥주와 녹주가 친자매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게다가 옥주에게도 정혼자가 있다고 했다. 두 사람에게 경계심이 사라진 영영이 비단을 고른 후 녹주에게 슬쩍 물었다. 탕명은 마음에 둔 여인이 있나요?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영영이다. 영영의 솔직하면서도 진지한 표정을 살피던 녹주가 웃었다. 이 서역 아가씨가 생각보다 직선적이고 소탈하군. 영영의 의중을 모를 리 없는 녹주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탕명은 좀 특이해요. 녹주가 한마디 던지자 영영이 미끼를 물고 바짝 다가왔다. 뭐가 특이한데요? 얼마 전 사천당가 가주의 딸 당소소가 탕명을 찾으러 여기에 왔었거든요. 사천당가의 여식이라고? 영영은 사천당가 정도는 안중에도 없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 그 아가씨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뭐랄까 아주 세련되고 총명해 보였거든요. 그런 아가씨가 이곳까지 탕명을 찾아왔다면 탕명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영영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러나 멋진 남자에게는 늘 경쟁 상대가 있기 마련이고 영영은 자신이 있었다. 탕명은 이미 자신의 푸른 눈에 푹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아가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탕명이 자신을 찾아오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어 궁금해 왔다고 하더군요. 영영이 짐짓 놀랍지 않다는 표정을 띄었으나 녹주의 다음 말은 영영에게는 의외였다. 그런데 탕명의 의영에게 물어보니 탕명은 당소소에게 전혀 마음이 없다더군요. 녹주의 말에 영영의 표정이 환해졌다. 그런데 뭐가 특이하다는 건가요? 아름답고 세련되고 총명한 여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영영은 탕명이 자신의 푸른 눈에 빠졌다고 한 것을 떠올리며 녹주에게 자신의 푸른 두 눈을 깜빡깜빡해 보였다. 녹주가 그런 영영을 보며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희한한 게 탕명은 모든 여인에게 관심이 없다더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을 봐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남자가 어찌 예쁜 여자를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러고 보니 이상했다. 영영은 쿠차성에서 장안까지 탕명과 거의 한 달 가까이 함께 지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 한 방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탕명은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순진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럼 이 자식이 고자란 말인가? 탕명이 고자가 아니라면 영영은 자신이 여인으로서 매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영영으로서는 탕명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다른 이유를 생각해낼 수 없었다. 녹주는 영영이 황당해하자 예상했다는 듯 영영의 손을 잡아 의자에 앉혔다. 호, 탕명이 아직 여인의 손길을 못 느껴봐서 그런 것일 겁니다. 탕명이 곧 올 테니 차 한잔 하세요. 그럴까요? 차 한 잔을 다 마셔갈 때쯤 되니 주인공 탕명이 양도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영영, 비단 다 골랐어? 응, 골랐어. 탕명과 양도가 들어오니 상점 안의 분위기가 한결 훈훈해졌다. 양도가 영영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탕명의 의형 양도라 합니다. 네, 저는 영영이에요. 영영답지 않게 얌전하게 인사하던 그녀는 눈썹을 살짝 찡그렸다. 간밤에 얼마나 마셨는지 두 사람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한 것이다. 어휴, 술 냄새, 양도사님. 이러니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옥주가 마치 형부를 대하듯 핀잔을 주자 녹주가 얼른 따뜻한 차를 따라 내밀었다. 양도사님, 따뜻한 차 드시고 속 푸세요. 영영은 양도를 바라보는 녹주의 눈빛을 보고 옥주가 말한 나이 많은 사내가 바로 양도임을 알아챘다. 이거 좀 의외인데 양도라는 이 남자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녹주 같은 미인이. 암튼 복이 터졌군.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영영이 녹주와 양도를 찬찬히 살펴보니 녹주는 양도를 뚫어져라 바라보지만 양도의 시선은 탕명에게 향해 있었다. 양도가 녹주의 시선을 슬슬 피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달리 보면 녹주에게 별다른 감정이 없는 듯 했다. 그러자 영영은 이 양도라는 사내가 이상했다. 뭐야? 이 아저씨도 고자인 거야? 영영이 혼란스러워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데 탕명이 단번에 차를 들이켜고는 영영에게 물었다. 영영, 바로 떠날 거지? 응, 북경으로 갈 거지? 가야지. 탕명이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며 재촉했지만 영영은 말로는 가야지 하면서도 좀처럼 엉덩이를 뗄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뭐야? 옥문객잔에서 여기까지 쉬지 않고 달리더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탕명, 나 이참에 옷을 몇 벌 더 맞춰야겠어. 몇 벌이라고? 난 한 벌만 사주려고 했던 건데. 몇 벌을 사달라는 거야? 한 벌은 고맙게 받을게. 나머지는 내가 계산할 거야. 여기 비단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 비단 고르고 옷 만들려면 한 이틀쯤 후에 떠나면 될 거야. 이틀이나? 탕명은 영영이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다. 어쩐다. 난 할 일이 많은데 나 먼저 낙양으로 가야 하나? 탕명이 얼른 대답을 안 하자 영영의 눈꼬리가 올라갔다. 왜 대답을 안 해? 날 여기 두고 혼자 낙양에 가려고? 급한 건 영영이 더 급했기에 영영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알았어. 그럼 이틀 후에 출발하자. 안 그래도 탕명은 소림삼걸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영영, 그럼 난 제자들에게 무공을 가르칠 테니 이틀 후에 여기서 만나? 그래. 탕명은 자신을 따라 나가려던 양도를 다시 주저앉혔다. 양영, 양영께서 영영창한 구경 좀 시켜주시겠어요? 내가 네, 부탁드려요. 양도가 뻘쭘하게 서 있자 옥주가 얼른 끼어들었다. 언니, 우리도 오늘 가게 문 닫고 영영 언니랑 같이 소풍 가요. 아무리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해도 녹주 입장에서 영영과 양도만 보낼 수는 없다. 그래, 기분이다. 오늘은 놀자. 아싸! 이리하여 양도는 얼떨결에 꽃밭에 묻혀 나들이하게 되었다. 한나절을 돌아다니며 장안 곳곳을 둘러본 양도 일행은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작은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2층 찻집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양도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난 탕명을 따라 삼거를 데리고 낙양에 가기로 했어. 거기서 소림방을 새롭게 키울 계획이야. 낙양이요? 언제 가는데요? 놀란 옥주가 녹주를 대신해 물었다. 탕명이 떠나면 바로 정리해서 가려고. 양도가 갑자기 낙양으로 가겠다고 하자 녹주의 표정이 순식간에 우울해졌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77화 낙양으로 귀환하다 2. 기분 좋게 나들이를 마친 네 사람 사이에 갑자기 긴장감이 맴돌았다. 양도는 자기가 괜한 소리를 해서 분위기를 망친 게 아닌가 하여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영영은 영영 나름대로 혹여나 자기 때문에 양도가 낙양으로 가게 된 것이 아닐까 하여 녹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한나절을 양도와 다니며 영영은 양도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양도는 녹주를 애써 외면하려는 듯 계속해서 녹주와 거리를 두었다. 그러면서도 양도의 눈은 슬쩍슬쩍 녹주를 향하곤 했다. 영영이 궁금증을 어찌 풀어야 할지를 궁리하며 양도의 표정을 살폈다. 분명 고자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녹주에게 마음은 있으면서 망설이는 것이지? 뭔가가 양도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데 대체 그게 뭘까? 궁금한 건 못 참는 영영이다. 그리고 영영은 어차피 떠날 사람이다. 직진하기로 마음먹은 영영이 찻잎을 고르며 차 한 모금을 마신 후 양도에게 물었다. 양도사님은 제가 누군지 아시죠? 탕명에게 영영에 관해서 이미 들은 양도였다. 응, 탕명에게 들었소이다. 마교의 마고라고 하던데.
마교라는 말에 녹주와 옥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도사님, 마교가 뭐예요? 마교는 정파 무리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지. 신장 쿠처국에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지. 양도가 마교의 힘을 인정하자 영영이 호기롭게 웃었다. 호, 잘 아시네요. 양도사님은 마교의 마고인 제가 두렵지 않으세요? 영영의 엉뚱한 질문에 양도가 너털 웃음을 지었다. 하, 평생 누굴 두려워하며 살지는 않았소이다. 그랬다. 영영을 바라보는 양도의 눈빛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다. 영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탕명에게 들었습니다. 양도사님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그런 양도사님이 어째서 녹주의 눈을 피하시는 건가요? 대체 뭐가 두려워서 그러시죠? 허, 너무도 직설적인 질문에 양도의 얼굴이 벌겋게 물들었다. 녹주는 자신을 대신해 속 시원하게 물어봐준 영영이 오히려 고마울 뿐이다. 세 여자의 눈빛이 모두 양도의 얼굴에 꽂혔다. 세 여인이 자신의 입만 바라보자 양도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뗐다. 응. 나는 다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오. 양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녹주가 다짐했다. 저는 어떤 약속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저 녹주가 말꼬리를 흐리자 영영이 쐐기를 박았다. 그래요, 양도사님. 사람의 아비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저 오늘 자신의 마음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 아니겠어요? 영영의 외침에 양도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다. 양도를 바라보는 녹주의 눈에는 간절한 기대감이 넘쳐 흘렀다. 고개를 들어 녹주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한 양도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소림방이 낙양에서 자리를 잡으면 녹주 그대를 반드시 데리러 돌아오겠소. 정말요? 녹주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녹주가 울자 동생 옥주도 덩달아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양도가 시원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니 저절로 양도가 고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일이 되니 영영의 마음도 한결 편해졌다. 분위기가 더없이 훈훈해지자 영영이 기분 좋게 손뼉을 치고는 찻잔에 차를 따랐다. 자,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하여. 위하여. 장안성이 내려다 보이는 몽산 정상 송월대에 서서히 어둠이 찾아왔지만 탕명과 소림삼걸은 수타진경 수련에 매진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담념을 남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을 잘 다듬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힘차게 소림삼걸이 요결을 낭송하자 탕명이 다음 요결에 맞는 자세를 취했고 삼걸도 탕명을 따라서 자세를 바꿨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름다운 노래와도 같은 낭송이 끝나자 탕명이 엉덩이를 털며 일어섰다. 자, 이제는 검술훈련이다. 탕명이 금강검을 뽑아들자 삼걸도 각자의 검과 돌을 뽑아들었다. 잘 보아라. 탕명이 금강검을 휘두르자 엄청난 굉음을 토하며 굵은 나무 하나가 쓰러졌다. 구아, 엄청나다. 사부님, 겁나 멋있어요. 자신을 한없이 존경한다는 소림삼걸의 눈빛을 받으며 탕명이 금강검을 검집에 꽂아 넣었다. 이 검술은 사조이신 선우 무도께서 요동 무려산 절벽 동굴에서 얻으신 그림자 검술이란 것이다. 오늘은 이 검술의 기초를 너희에게 전수하겠다. 우와! 요동 무려산은 고구려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신령한 산이다. 동이족의 조선이 망한 후 그 경기를 고구려가 이어받았고 지금도 요동 무려산은 고구려의 영토이다. 너희들은 비록 중원인이지만 소림파의 기원이 고구려임을 잊지 마라. 탕명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자 삼걸은 그저 모든 것이 신기한 듯 탕명의 말을 경청했다. 언젠가 너희들도 무려산 절벽 동굴에 갈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 가면 좀 더 실감나게 그림자 검술을 익힐 수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내가 알려준 대로 열심히 연습하거라. 네, 사부님. 전생에 선우 무도가 소림오거를 무려산 절벽 동굴에 데리고 갔듯이 탕명도 소림삼거를 데리고 언젠가는 무려산에 갈 생각이었다.
이렇게 이틀간 탕명은 소림 삼걸과 무공 수련에 매진하였다. 탕명이 삼걸과 함께 쌍주주단의 문을 여니 상점 안에는 사랑과 웃음이 가득했다. 하하, 특히 양도와 녹주가 다정히 손을 잡고 있는 것이 탕명의 눈에 들어왔다. 뭐지? 탕명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자 영영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탕명, 출발하자. 그래. 영영이 문을 열고 나서자 옥주가 영영을 따라 나서며 당부했다. 영영 언니, 꼭 다시 놀러 오세요. 그래, 꼭 다시 올게. 녹주가 말에 오르려던 영영의 손을 꼭 잡았다. 부디 아버지를 찾기 바래. 그리고 정말 고마워. 고맙긴.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즐거웠어. 내가 더 고마워. 그렇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두 사람은 낙양으로 출발했다. 한 차례 말을 달리던 영영이 말고삐를 늦추자 탕명이 영영에게 바짝 붙었다. 영영,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호호, 무슨 일이겠어? 두 사람이 서로 간만 보고 있길래 내가 나서서 해결해줬지. 내가? 어떻게? 뭐, 그냥 모두 있는 자리에서 양 도사에게 물어봤어. 왜 좋아하면서 말을 못하느냐고. 그랬더니 양영이 뭐랬어? 자기도 녹주를 좋아한대. 다만 아빌이 어찌 될지 몰라 주저했던 거래. 그래? 양영과 녹주 사이의 일이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다고? 남녀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탕명이기에 영영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당소소가 누구야? 당소소? 또 직진하는 영영이다. 응. 너 찾아서 쌍주주단에 왔었다는 여자. 내가 연락이 없다고 내 걱정을 많이 했다던데. 당소소는 내 동업자야. 이건 또 뭔 소리야?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에 영영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동업자라고? 뭐 사랑의 동업자야? 여기서 사랑이 왜 나와? 그냥 순수한 동업자야. 도대체 둘이 무슨 일을 같이 하는데? 돈 버는 일. 탕명 내가 돈에 관심이 많은 줄은 몰랐는데. 난 욕심이 많아. 돈도 권력도 무공도 모두 최고가 될 거야. 그래? 그럼 나는 너에게 뭐야? 나도 너의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영영, 얘가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영영의 표정이 진지했기에 탕명도 솔직하게 답을 했다. 물론 영영 너도 동업자가 될 수 있지. 영영이 흥미롭다는 듯 물었다. 좋아. 그럼 난 어느 쪽 동업자야? 돈, 권력, 아님 무공? 영영은 만일 탕명이 권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맺어져 마교의 교주 자리를 원하는 것이리라 생각했다. 영영은 탕명이 뭐라 말할지 무척 기대하고 있었다. 영영의 바램과 달리 탕명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답했다. 굳이 선택하라면 너도 돈이지. 한껏 기대했으나 탕명의 대답은 영영에게 적잖이 실망스러웠다. 발끈한 영영이 따져 물었다. 왜? 왜 내가 너에게 돈이 된다는 거야? 영영, 나와 당소소는 비단기를 장악해서 돈을 벌 계획이야. 만일 내가 너와 동업자가 된다면 나는 너의 아버지를 찾고 양좌사를 제거하는 일을 돕겠지. 그러면 나중에 서장 비단길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영영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 마치 이미 계획이 끝난 듯 탕명이 막힘없이 말하자 영영은 탕명의 음흉함에 질려버렸다. 탕명, 미래의 일까지 모두 계획하고 나를 도와주는 거였어?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큰 그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왜? 기분 나빠? 온갖 순진한 척은 다 하더니 속에는 능구렁이가 들어있었네. 영영은 화가 나서 탕명의 동업자 제의를 단칼에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탕명이 자신을 구해줄 때는 분명 호의로 그런 것이었지 나중에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다. 그래, 동업자 얘기는 내가 먼저 꺼낸 거니까 탕명을 탓할 수 없지.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탕명과 동업자가 되면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다소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왜 기분이 나쁘겠어? 난 내 도움이 필요해. 좋아. 나를 도와줘. 그럼 나도 너를 도와줄게. 좋아. 이랴.
기분이 살짝 상한 영영이 말등을 후려치며 앞서 달려가자 탕명도 영영의 뒤를 따라 달렸다. 영영이 앞서 달리는 이유가 있었다. 그래. 탕명이 날 이용하면 어때? 난 지금이 좋아. 먼 훗날의 일을 지금 고민할 필요는 없지. 일단 아버지를 구하는 일에 집중하자. 영영은 이렇게 다짐하며 말고삐를 당겼으나 왠지 눈가에 작은 이슬이 맺혔다. 낙양에 도착하자 영영이 말머리를 북경으로 잡았다. 탕명, 난 먼저 북경에 가 있을 테니 일 보고 북경으로 와. 북경성 안에 백암백잔이라는 큰 객잔이 있어. 거기로 오면 돼. 백암백잔? 백암백잔이라? 분명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래, 낙양에서 이틀 정도 일 보고 바로 출발할게. 응. 영영의 뒷모습이 멀어지자 탕명은 우선 군자 노인에게로 향했다. 군자 골동품 상점의 문은 열려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군자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점소이의 얼굴색도 어두웠다. 어르신 어디 가셨어요? 어르신이 병환이 나셔서 며칠째 안채에 누워 계십니다. 네? 의원은 다녀갔습니까? 그게 여러 의원이 다녀갔지만 이렇다 할 신통한 방법이 없다 하십니다. 뭐라고요? 탕명이 놀라서 서둘러 안채로 들어가 보니 정말 군자 노인이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어르신, 탕명입니다. 자네 왔는가? 내 자네를 못 보고 죽을까 그것이 걱정이었네. 죽다니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으셨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세. 난 살 만큼 살았어. 탕명이 군자 노인의 맥을 짚어보니 맥박이 약한 것이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천군기공수를 배웠더라면 어르신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자 소림궁에 있는 독청 도인이 떠올랐다. 그래, 독청 도인께 어르신을 고쳐달라 청해봐야겠다. 그리고 천군기공수를 알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어르신,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용한 의원을 알고 있는데 가서 모셔오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탕명이 군자 노인의 손을 꼭 잡아주고는 소림궁을 향해 말을 달렸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78화 낙양으로 귀환하다 3. 정신없이 달려 소림궁 앞에 도착한 탕명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림궁의 대문이 말끔히 고쳐져 있었고 다 쓰러져 가던 흑담도 반드시 서 있었다. 어라? 어찌된 일이지? 탕명이 문을 밀고 들어서니 동자 익청이 반갑게 탕명을 맞았다. 탕영님, 이상했다. 익청이란 요 동자놈은 탕명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었다. 소림궁의 살림을 도맡아 하며 애쓰는 자신에게 독청 도인은 아무런 무공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탕명에게 무공을 전수하는 것을 보고 익청이 샘이 났던 것이다. 그런 익청이 오늘은 환하게 웃으며 탕명을 반기니 탕명으로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잘 있었어? 네, 형님 덕분에 잘 있었습니다. 내 덕분이라고? 이건 또 무슨 소리지? 탕명이 황당한 표정을 짓고 있자 익청이 살갑게 웃었다. 얼마 전 당 누님이 다녀가셨습니다. 당 누님? 네, 당소소 누님이 탕 형님을 찾아왔었어요. 소림궁을 둘러보시고는 이렇듯 말끔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자도 넉넉히 주시고 가셨습니다. 덕분에 저도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제야 탕명은 익청이 왜 친근하게 구는지 알았다. 당 소수가 제대로 선심을 썼구만. 그러고 보니 군자 노인 병환 때문에 당소소를 못 보고 온 것이 조금 미안해졌다. 독형을 모시고 낙양에 가면 당 소수부터 만나봐야겠다. 그래, 도인께서는 어디 가셨느냐? 산책 가셨는데 밥때가 되었으니 곧 오실 겁니다. 형님, 밥 준비할 테니 앉아서 좀 쉬고 계세요. 그래, 안 그래도 탕명의 뱃속이 텅 비었다.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하자 귀신같이 때를 맞춰 독청이 들어섰다. 독형, 저 왔습니다.
탕명이 반겼으나 독청의 표정은 시큰둥했다. 내 수타 진경을 찾기 전까지는 올 필요 없다고 했는데 어찌 온 것이지? 독청이 일이 삐딱하게 나오자 탕명은 장난기가 발동했다. 탕명이 검게 그을린 팔뚝을 보여주며 너스레를 떨었다. 어휴, 말도 마세요. 신장 곳곳에 모래바람을 맞으며 몇 달간 헤매다니느라 제 고운 피부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찾아보려고 노력은 한 것이군. 그럼요. 치질 천불동 석굴이 100개가 넘더군요. 하나하나 들어가 찾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탕명이 키질 천불동의 상황을 설명하자 독청이 관심을 보이며 바짝 다가섰다. 그래, 찾지는 못했어도 무슨 단서라도 하나쯤 발견했겠지? 찾았지요. 찾았다고? 무슨 단서를 찾았는데? 탕명이 차고 있던 금강검을 뽑아 독청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냐? 이 검은 사조이신 선우무도께서 쓰시던 금강검입니다. 뭐라고? 금강검을 건네받은 독청의 눈은 금세 환희로 불타올랐다. 오, 이것이 전설의 금강검이라고? 독형도 이 금강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두세 차례 검을 휘둘러 본 독청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알다마다 어떤 검보다 단단하고 날카롭다고 해서 금강검이라 한다 했지. 과연 대단한 검이군. 수타진경도 아닌 금강검만으로도 독청이 이렇게 좋아하다니. 탕명은 수타진경을 찾았다고 말해주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다. 아니지. 지금 수타진경을 보여주면 비급에 빠져서 낙양에 가지 않을 거야. 일단 독형을 낙양까지 모시고 가야 한다. 탕명은 흥분한 독청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독청이 낙양에 따라갈지를 이리저리 궁리하고 있었다. 그래, 이 금강검을 어찌 찾은 것이냐? 독청이 묻자 탕명은 수타함경을 찾은 것만 빼고 모두 사실대로 말해주었다. 깜짝 놀란 독청이 탕명에게 다가앉았다. 정말이야? 그럼 내가 수타양경의 자세를 모두 배워온 것이냐? 그렇습니다. 제가 모두 배워왔습니다. 석굴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니 독형이 저에게 가르쳐준 수타양경의 자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다르다고? 어서 뭐가 다른지 보여다오. 독청이 애가 달아 어린아이처럼 보채자 탕명이 딴청을 부렸다.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하지만 제가 죽을 고생을 하여 찾아왔으니 독형도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십시오. 뭔데? 얼른 얘기해봐. 낙양의 군자라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은 제 은인입니다. 지금 병환 중이니 독형이 가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배운 대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양, 좀처럼 숭산을 벗어나지 않는 독청이기에 낙양까지 가는 것은 독청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독청이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자 탕명이 재촉했다. 제 생각에 형님의 햇빛 가려움증도 어쩌면 수타양경을 잘못된 자세로 수련해서 생긴 병일지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가려움증이 없었다고 했지요? 평생 가려움증과 천식으로 고생한 독청에게 탕명의 말은 솔깃했다. 응, 그럴 수도 있겠군. 남들의 병은 잘도 고치는 독청이 유독 자신의 햇빛 가려움증과 천식만은 고치지 못했다. 독청으로서는 늘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탕명의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럴듯해 보였다. 좋아, 당장 낙양으로 가자. 암튼 성질 급한 것은 알아줘야 한다. 배고파요. 밥부터 먹고 가요. 순식간에 두 그릇을 비운 독청이 탕명의 표정을 살피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데 이상해. 뭐가요? 내 녀석 실실 웃는 것이 분명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 같단 말이지. 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리 눈치가 빠른 거지? 천성적으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탕명이다. 독청이 낙양에 가기로 했기에 슬쩍 웃만 띄웠다.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낙양에서 치료가 끝나면 알려드릴 테니 더 묻지 마세요. 이미 칼자루는 탕명이 쥐고 있었다. 의외로 탕명이 단호한 표정을 짓자 독청으로서도 더 추궁할 수 없었다. 알았어. 그럼 빨리 출발하자. 낙양에 가야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독청이 앞장서 발길을 재촉했다. 말은 한 마리뿐이었기에 독청은 말을 타고 탕명은 말고삐를 잡고 달리기 시작했다.
말과 탕명이 마치 경주하듯 힘차게 달렸다. 오, 이 녀석 봐라. 독청이 보니 말이 오히려 말고삐를 잡은 탕명을 따라가기 바쁘다. 탕명의 신법이 몇 달 사이에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이다. 독청이 어디 보통 사람인가? 탕명의 신법만 보고도 독청은 탕명의 내공이 엄청나게 강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탕명이 수타함경도 찾은 게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면 내공이 어찌 이렇게 강해졌겠는가? 곧 수타진경의 완전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독청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그 양도 이놈이 평생 도움이 안 되더니 이런 복덩이를 내게 데려왔구나. 내가 느금하게 목이 터졌어. 너무 조용해서 돌아보니 독청이 탕명을 보고 실실 웃으며 좋아 죽으려고 한다. 왜 저래? 독청의 마음을 알 길 없는 탕명은 그저 군자 노인이 걱정되어 힘껏 달릴 뿐이다. 쉬지 않고 달린 탕명은 주위가 깜깜해져서야 군자 상점에 도착했다. 독형, 다 왔습니다. 군자 노인의 맥을 짚고 있는 독청의 표정은 독청답지 않게 진지했다. 독청이 감았던 눈을 뜨자 조급해진 탕명이 물었다. 어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 독청이야. 나으리면 자리에서 일어설 것이야. 정말로요? 탕명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독청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독형, 혹시 천군기 공수를 아십니까? 오, 천궁공수를 내가 어찌 알지? 내 명성이 그리 대단하더냐? 어휴, 못 말린다니까. 사조께서 천군기 공수를 소림궁에 남기신 겁니까? 남겼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남겼다고 할 수도 있지. 아, 왜 또 수수께끼 같은 소리야? 하지만 독청의 표정이 진지했기에 탕명도 장단을 맞췄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내 어려서부터 의술에 심취했었지. 운 좋게 소림궁에 들어와서 천궁기공술을 접하고 비로소 의술에 눈을 떴다네. 다만 천궁기공술이 구슬로 전해 내려와서 내용이 완전하지 않다는 게 문제였지. 탕명의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그럴만도 했다. 200년이 지나며 수타양경의 수련 자세도 멋대로 바꿨으니 천궁기공술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독청 도인의 의술은 신인은 아니어도 명의 소리를 듣지 않는가. 탕명은 일단 독청의 천궁기공술이라도 배우고 싶었다. 그럼 천군기 공술로 어르신을 치료하실 건가요? 내 비록 명이라는 소리는 듣고 있지만 사람의 노화는 고칠 수 없다네. 다만 이 어른이 아직 기력이 남아 있으니 자리를 털고 일어서게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독형, 대단합니다. 누워있는 병자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탕명이 독청을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독청이 턱을 치켜들었다. 어디 시작해볼까? 독청이 군자 노인을 앉히자 탕명이 옆에서 잡아주었다. 독청은 일반 의원과 달리 침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력과 점혈을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였다. 탕명은 독청이 하는 양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치료를 지켜보던 탕명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지. 사부님은 수타진경을 키질 석굴에 남겨두셨다.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수타진경을 깨우친 곳에 원래대로 비급을 돌려놓으신 것이다. 그렇다면 천군기 공술은? 선우 무도는 요동 무려산 낙타봉에서 천산선인에게 천궁기공수를 배웠다. 그렇다면 혹시 무려산 낙타봉에 천궁기공수를 남겨놓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이 그리 미치자 탕명의 추측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다. 탕명은 독청에게서 수타진경의 씨앗을 받았다. 물론 전생처럼 순정한 내공 씨앗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수타양경의 수련 자세도 어설프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키질 석굴에서 온전한 수타진경을 찾았기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천궁기 공술도 마찬가지다. 일단 독청에게 기본적인 천궁기 공술을 배워놓고 만약 무려산 낙타봉에서 온전한 비급을 찾는다면 천궁기 공술을 완벽히 익히는 것도 문제 없을 것이다. 그래, 일단 독형에게 기초를 배우자. 모든 것이 아귀가 맞아가자 탕명의 자신감은 뿜뿜했다. 한 차례 치료가 끝나자 독청이 군자 노인을 다시 눕혔다. 날 너 치료하면 자리를 털고 일어설 것이다.
영영과 북경에서 만나기로 한 탕명은 마음이 바쁘다. 탕명이 품에서 수타음경이 적힌 양피지를 꺼내 들었다. 독형, 받으십시오. 수타음경 원본입니다. 뭐? 수타함경! 혹시나 하며 기대했던 독청은 막상 눈앞에 수타음경을 마주하자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탕명에게서 진경을 건네받은 독청은 손이 부들부들 떨려 양피지를 펴보지도 못했다. 훗, 천하의 독형이 어찌 그리 떠십니까? 정말 원본을 나한테 주는 것이냐? 네. 저는 이미 모두 익혔으니 독형에게 드리겠습니다. 탕명, 고마워. 독청이 수타음경을 받아 펼쳤으나 천축국의 팔리어를 읽지 못하는 것은 독청도 마찬가지였다. 어휴, 도대체 뭐라고 쓰여진 것이냐? 독형, 쿠차국 고승께서 저에게 전부 해독해 주셨습니다. 제가 모두 이해했으니 하나하나 독형께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급히 북경에 가야 하니 일을 마친 후 돌아와 천천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내 수십 년을 참았는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독청에게 큰 선물을 줬으니 이제 탕명도 챙길 건 챙겨야 한다. 독형, 저도 천군기 공수를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왜 갑자기 의수를 배우려 하지?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79화 낙양으로 귀환하다 4. 탕명이 천궁기 공수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자 독청이 탕명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독청이 보기에 묘한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탕명이 의수를 익힌다면 대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독청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탕명이 바짝 달려들었다. 사실 치료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은 오직 천궁기 공술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탕명이 영영 아버지의 박주병에 관해 설명하자 독청은 탕명의 이야기가 신기하고 황당했다. 탕명, 이 녀석은 어떤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듯하군. 하지만 탕명을 아끼는 독청으로서는 마냥 찬성만 할 수 없었다. 그것 참, 너는 신비한 현초검을 얻고 수타진경을 찾았으니 정말 천운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지. 내가 영영을 위해 교주의 박쥐병을 고치려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리 되면 너는 정파의 공적이 될 것이야.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독청의 판단은 옳다. 만일 정파와 마교 간의 혈전이 벌어진다면 독청의 말대로 탕명은 무림의 공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독청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탕명은 태생적으로 정파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정파들이 저를 어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탕명의 표정은 단호했다. 평생의 소원을 이뤄준 탕명이 이렇게 우기니 독청으로서는 탕명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 우기는데 장사 없군. 좋다. 초급행으로 우선 천궁기 공술의 기초를 알려주마. 고맙습니다. 독형, 이렇게 하여 탕명은 팔자에 없었던 의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천궁기 공술은 점혈술과 강한 내력이 뒷받침되어야 운용할 수 있는 의술이다. 먼저 환자의 막힌 기혈을 뚫어주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혈자리들을 배워야 한다. 독청이 혈자리를 하나하나 설명하며 탕명의 혈을 짚어나갔다. 독청이 내력을 주입하며 짚었던 혈자리를 뚫어주자 탕명은 온몸에 기운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정말 신기하군. 마치 산 정상에 오른 듯 가슴이 상쾌해졌어. 탕명은 밤새워 독청에게 천궁기공술의 기초를 배우느라 쉴 틈이 없었지만 날이 밝자마자 당소소를 찾았다. 탕명, 소소, 내가 좀 늦었지? 휴, 걱정했잖아. 일이 잘못됐는 줄 알았다고. 정말 신장까지 다녀온 거야? 응. 별 생각 없이 출발했는데 정말 신장 쿠차국까지 가는 길은 멀고 힘들었어. 계획도 없이 무작정 가다니. 아무튼 탕명 너는 정말 희한해. 소소가 탕명에게 차를 따라주자 탕명이 운을 뗐다. 너 사단령 소식 들었어? 사단용? 장안에서 화산파와 난주로 갔다는 소식은 들었어. 왜? 사단용이 죽기라도 했어? 훗,
낙양에 앉아서 천리를 보는군. 그저 한번 해본 소리였는데 탕명의 여유로운 표정을 보자 눈치 빠른 당소소는 사달룡이 죽었음을 직감했다. 탕명, 정말이야? 내가 기어이 손을 쓴 거야? 대단해, 탕명. 당소소는 처음 사달룡의 오른팔 범량을 처리해달라고 했을 때만 해도 탕명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상한 방법으로 범량을 처리하고 바로 이어 석가방 방주 석봉과 그의 오른팔 아귀를 처단하자 소소는 비로소 탕명의 실력을 인정했다. 그런데 사달룡까지 죽였다고 하자 당소소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탕명, 놀라워. 도대체 너란 남자는. 당소소의 놀라워하는 표정을 충분히 즐긴 탕명이 싱겁게 웃었다. 소소, 너무 놀라지 마. 내가 사달룡을 죽인 게 아니고 그자의 목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보았을 뿐이야. 탕명이 서장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풀어놓자 당소소는 들을수록 탕명의 얘기가 놀라웠다. 마교의 힘이 그 정도라니. 당찬 당소소였지만 곤륜파를 일시에 박살낸 마교의 위력에 놀랐는지 공포로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당소소가 비록 동업자라지만 모든 것을 공유할 수는 없다. 탕명은 자신이 영영을 구한 이야기는 생략했다. 곧 북경으로 영영의 아버지를 구하러 갈 거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탕명이 말을 마치자 당소소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바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단용 그자가 죽은 것은 반가운 일인데 더 큰 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걱정이야. 무당파가 영웅첩을 돌려서 영웅대회를 연다니 앞으로 중원에 피바람이 불 수도 있겠어. 영웅첩은 탕명의 전생에서도 영웅대회를 열기 위해 명망 있는 문파에서 종종 사용했었다. 무당이 영웅첩을 돌린다고? 그럼 무당파가 영웅대회라도 여는 거야? 그래, 우리 사천당가에도 영웅첩이 도착했는지 모르겠네. 소문에는 구파 일방을 비롯해 작은 문파들에도 일일이 영웅첩을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 탕명은 옥문객잔에서 보았던 곤륜파 5강을 떠올렸다. 그때 조광이 무당파 장문 장일선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겠다고 하였다. 조광이 무당 장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자 장일선이 나서기로 한 것이군. 그럼 무당 장문이 마교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했다는 것인데 이제 마교와 정파 간에 한바탕 피바람이 불게 될까? 탕명으로서는 바라던 바였다. 영웅대회는 언제 열린다고 했어? 5일 후라고 들었어. 왜 직접 가보려고? 내가 초대장을 구해볼까? 주저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당찬 당소소이다. 탕명도 영웅대회에서 어떤 말들이 오갈지 궁금했다. 하지만 탕명은 북경에 가야 했다. 아니, 소소 내가 영웅대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알아봐줘. 그리고 며칠 후 내 의형 양도가 찾아올 거야. 이참에 소림방을 낙양으로 옮기기로 했거든. 내가 좀 도와줘. 탕명의 말에 당소소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이야? 낙양으로 이사 온다고? 응. 그래야 소소 너도 자주 보지 않겠어? 난 소림파를 낙양성 한복판에 세우고 싶어. 날 자주 보겠다고? 좋아. 내가 적극 도울게. 그래, 고마워. 탕명은 일과 관련된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지만 소소는 이유가 어쨌든 쌍수를 들어 탕명을 환영했다. 소림방 식구들 챙기는 일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런데 너는 어디로 가려고? 난 수타진경을 찾았으니 당분간 연공에 집중해야 해. 한두 달쯤 후에 다시 올게. 부탁해. 눈에 가시 갔던 사룡방이 괴멸했고 방주 사달룡이 죽었다. 물론 탕명이 직접 제거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소소가 탕명에게 의뢰한 일이 속 시원히 처리된 것이다. 알았어. 사단용이 처리됐으니 그 정도쯤이야 내가 해줘야지. 소소, 그리고 다음 청구건 있으면 말해봐. 탕명의 말에 잠시 생각하던 소소가 말했다. 지금은 없어. 새로운 강적이 나타났으니 이제 무림은 혼란에 빠질 거야. 잠시 몸을 낮추고 상황을 지켜볼 때인 것 같아. 일단 아버지와 상의의 사룡방에 남은 세력들을 정리하고 사천 지역부터 확실히 장악해야겠어. 망설임 없이 일을 추진하던 당소소가 한 발 뒤로 물러나 사태를 지켜보자고 하자 탕명도 당소소의 판단이 옳다 여겨졌다. 역시 당소소는 빈틈이 없군. 아무튼 당분간 처리할 일이 없다니 내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 밝게 웃는 소소의 얼굴을 보던 탕명은 안락공 유요가 문득 떠올랐다. 유요는 사천당가가 황실의 비단을 독점할 수 있게 힘을 쓰고 있었고
당소소와도 친분이 있지 않은가. 탕명은 조영과 약속한 대로 안락공 유효를 죽여도 될지 소소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조영의 일은 여러 사람의 목숨이 연관되어 있기에 함부로 발설할 수 없었다. 그래. 어찌 보면 비단을 황실에 납품하는 정도는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과 비교하면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지. 마음을 정한 탕명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소수, 그럼 나는 가볼게. 벌써? 응. 방문을 나서려던 탕명이 다시 돌아섰다. 아, 깜박했네. 탕명이 돌아서자 당소소가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탕명을 바라보았다. 그지? 탕명, 너 뭐 잊은 거 있지? 응. 뭔데? 당소소가 활짝 웃으며 탕명에게 손을 내밀려 할 때 탕명이 당소소에게 물었다. 당단생은 어찌 됐어? 성도로 돌아갔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 아니었다. 뭔가 기대했던 당소소는 약간 성질이 났다. 단생은 그저 허송세월하고 있어. 조만간 제풀에 지쳐 성도로 돌아갈 거야. 그래? 당무적은? 얼마 전 나를 찾아온 적이 있어. 탕명 내가 언제 돌아오는지 묻던데. 그래. 당무적 이 녀석도 만나야 하는데. 소수, 무적이 보면 연공 끝나고 내가 찾아간다고 전해줘. 알았어. 탕명이 돌아서 나가려 하자 당소소가 탕명을 불러 세웠다. 탕명, 나가려던 탕명이 돌아보니 소소가 손을 내밀고 있었다. 뭐, 나한테 뭐 줄 거 없어? 왜 아까부터 자꾸 손을 내밀지? 가만, 내가 소수에게 뭘 주기로 했었나? 탕명은 생각해봤으나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역시 잊었군. 소소가 고개를 저으며 품속에서 은귀걸이 한 쌍을 꺼내 귀에 걸었다. 탕명이 제가런에게 선물했던 귀걸이였다. 어쩔 수 없군. 이 귀걸이를 걸 수밖에. 그제야 당소소가 손바닥을 내민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탕명이 소소에게 제가런의 귀걸이를 걸지 말라 했을 때 당소소는 탕명에게 새 귀걸이를 선물해달라 했었다. 으이구, 정말 집요하군. 탕명은 제가런의 귀걸이를 당소소가 걸고 있는 것이 보기 싫었다. 탕명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뒤돌아서 걸으며 외쳤다. 다음에 꼭 사다 줄게. 탕명의 확답을 받자 당소소의 표정은 다시 밝아졌다. 탕명, 약속 잊지 마. 가볍게 담을 넘어 사라지는 탕명을 지켜보는 당소소의 입꼬리가 한없이 치솟았다. 군자 상점에 돌아온 탕명이 점소이에게 물었다. 혹시 장포나 관식이란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나요? 점소이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는 표정이다.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아직 못 찾았네. 세상을 등지고 숨어버린 황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탕명의 머릿속은 복잡했기에 유효를 처단하는 일을 뒤로 미룰 수 있어서 어찌 보면 다행이다 싶었다. 안채로 들어가 보니 독청이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군자 노인을 치료하고 있었다. 군자 노인이 살며시 눈을 뜨며 탕명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독청에게서 치료를 받고 나서 확연히 좋아진 것이다. 참 특이해. 성격이 괴팍하긴 해도 독청은 환자 치료에는 진심이야. 독청이 군자 노인을 다시 눕히자 탕명이 군자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기분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자네 덕에 환생한 기분이야. 고마우이. 그렇다. 죽다 살아났으니 환생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어르신을 환생시킨 건 독형이다. 그렇다면 나를 환생시킨 건 누구일까? 자신의 환생에 대해 생각해봤지만 역시 답이 없는 문제이다. 아무튼 병세가 호전되어 군자 노인의 눈에서 새로운 생명의 불씨가 타오르자 탕명은 한시름 놓았다. 어르신, 독청 도인께서 완쾌시켜드릴 터이니 몸조리 잘하세요. 탕명의 표정을 살피던 독청이 탕명의 옷소매를 잡았다. 아우, 내가 몸이 달아 미칠 지경이야. 요결 몇 개라도 가르쳐주고 가면 안 될까? 군자 노인의 병세도 확연히 호전되었고 당소소에게도 다녀오자 탕명의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왜 안 되겠어요? 오늘 종일 가르쳐드리고 저는 내일 북경으로 떠나겠습니다. 정말? 탕명이 진경을 해독해주겠다고 하니 독청이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